세로토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발타라는 약 이름 들어보셨나요? 몸이 아프면 소염제, 진통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진통제로 차도가 없으면 특수약물을 먹어야 합니다. 만성 통증에 쓰이는 대표적인 특수약물 신발타. 신발타는 미국 FDA가 공인한 만성 통증 치료 약물입니다. 신발타는 이 그림에서처럼 중추신경계에서의 통증 조절을 합니다. 중추신경계의 통증 조절이라는 것은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물입니다. 오늘은 만성 통증과 관련해서 세로토닌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생각의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로토닌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당연히 세로토닌은 중추신경, 뇌와 관련된 호르몬이므로 뇌에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입니다. 90%의 세로토닌은 장에서 만들어지고 10%만 뇌에서 만들어집니다. 놀랍죠? 좀 당황스럽지 않나요? 장에서 만들어진다니. 위장관의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뇌가 두 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뇌는 브레인, 두 번째 뇌는 장을 말합니다. 소화기관들이 그물망처럼 신경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별도의 신경계로 취급합니다.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 장신경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기서 잠깐입니다. 겉 브레인 엑시스, 장, 뇌, 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장과 뇌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와 장에서 세로토닌을 만들고 뇌와 장이 서로 연결됩니다. 뇌와 장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결국 세로토닌을 알면 장내축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에서는 도파민의 50%, 세로토닌의 90%가 만들어집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장내 미생물의 신호를 받아서 만들어집니다.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건강은 인체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장이 건강하면 트리토판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어지지만 장에 염증이 있으면 세로토닌 대신에 카이뉴레인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카이뉴레인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장내 세균이 없는 동물을 만들었더니 세로토닌 레벨이 낮았다. 장내 세균을 이식했더니 세로토닌 레벨이 증가하였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세로토닌 레벨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하는 대사물질을 만든다. 장내 미생물이 세로토닌을 만드는 데 관련되므로 우리의 행동들은 장내 미생물에 의한 결과이다. 이러한 의학적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대장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트립토판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므로 만약에 트립토판이 없는 음식을 섭취한다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세로토닌에 작용하는 약물 치료 외에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 섭취가 강조됩니다. 음식으로 힐링하세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연어, 우유, 달걀, 콩, 요구르트, 치즈, 바나나. 세로토닌이 뇌로 잘 전달되려면 포도당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제한 탄수화물보다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도록 하자. 덜 가공된 음식을 먹으라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하는 일은 뭘까요? 두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뇌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조율한다는 겁니다. 도파민은 쾌락,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안과 부정, 세로토닌은 이 둘의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은 셋 다 통증에 관련됩니다. 그리고 셋 다 모노아민입니다. 모노아민이란 내부에 아미노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 다음에 감각의 영향. 약간의 통증에도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세로토닌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시키면 통증을 전달하는 경로를 억제하여 진통 효과가 나타난다. 세로토닌이 하는 일입니다. 혈액 응고, 수면, 성기능, 골밀도, 무드, 구역질. 중요한 건 수면과 무드, 수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바뀐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생성이 안 된다. 무드, 우울증. 우울증 환자는 세로토닌 농도가 낮습니다. 주목할 것은 성기능, 오심, 구역질. 세로토닌 약물 부작용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세로토닌이 장에서 만들어지므로 약물 부작용으로 소화기관 내용이 자주 나옵니다. 세로토닌 약물 부작용 알아보겠습니다. SSRI 부작용 미치겠어요. 일단 졸음이 엄청 쏟아지고요. 저는 그리고 무기력감이 심해진 것 같아요. 가끔씩 핑하고 어지럼증 도는 거랑 두통이랑 소화불량도. SSRI는 메스꺼움, 설사, 떨림, 체중 감소, 두통을 유발하지만 부작용은 보통 경미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 시 사라집니다. 찾아보니까 이게 SSRI 부작용이던데 이렇게 심한 줄 알았으면 애초에 부작용 없는 약을 달라고 하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부작용 없는 다른 약은 없나요? 부작용 악명 높아요 원래. 이 정도인 줄 몰랐어요. 저도 한때 우울증이 심해서 복용했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두통, 어지러움, 성기능이 떨어졌던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성기능까지요? 세로토닌 부작용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 세로토닌이 작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화기관, 혈관, 고혈압, 혈소판, 혈액응고, 성기능, 세로토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니다. 만성 통증은 우울증과 관련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우울증과 관련해서 세로토닌 수용체 1, 세로토닌 수용체 2가 존재합니다. 세로토닌 수용체 1은 변형계, 감정 영역에 존재합니다. SSRI 약물에 반응합니다. 세로토닌 수용체 2는 대뇌피질, 이성적인 영역에 존재하고 사이키델릭, 환각제, 환각을 일으키는 약물에 반응합니다. 평상시에는 세로토닌 수용체 1이 작동합니다. 억제 모드. 응급 상황에서는 세로토닌 수용체 2가 작동합니다. 견딜 수 없는 수준, 스트레스가 크게 달하면 세로토닌 수용체 2가 작동합니다. 대마초한 것처럼 또는 마약한 것처럼 흥분 상태입니다. 두 얼굴의 헐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평상시는 얌전하지만 위급 상황이면 헐크로 변하듯이 위급 상황이 되면 세로토닌 수용체 2가 활성화됩니다. LSD 약물, 환각제는 세로토닌 수용체 2를 활성화시키는 약물입니다. 심각한 스트레스 시 세로토닌 수용체 1은 떨어지고 세로토닌 2 수용체 위주로 작동합니다. 세로토닌, 실로시빈, 광대버섯에서 추출한 환각 성분, LSD는 구조가 비슷합니다. 뇌의 엔트로피를 높여줘. LSD와 실로시빈 분자의 구조를 보면 서로 꽤 닮았을 뿐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구조와도 겹친다. 우리 몸에는 세로토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10가지나 되므로 그 작용도 다양하다. 최근의 연구는 세로토닌 1, 2, 3, 4, 5 같이 특정 번호의 수용체에만 반응하는 약물을 찾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줄어듭니다. LSD와 실로시빈은 세로토닌 2A 수용체에 달라붙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LSD는 한번 붙으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실로시빈의 수백 분의 1의 양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내는 이유다. 영국 런던대 연구자들은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으로 실로시빈이 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실로시빈이 디폴로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디폴로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활성화된 영역으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실로시빈 같은 사이키델릭, 환각제가 DMN을 약화시킴에 따라 자아가 해체되는 느낌과 함께 억눌려 있던 뇌의 다양한 영역들이 깨어나 외부 자극에 대한 감수성이 극도로 높아지면서 환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실로시빈 등 환각제, 항우울제에 버금되는 우울증 치료 효과. LSD
우울증, 불안증,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약물 중독, 신경정신증의 효과가 크다. 글로벌 제약 회사들까지 가세하고 있다. 약물 중독 치료의 효과 탁월. 사이키델릭, 환각제를 복용하면 뇌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중독된 대상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던 기존 인식이 무너진다. 그 결과 중독 대상의 흥미를 잃게 돼 어렵지 않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실로시빈을 한 차례 투여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80%가 금연을 유지했고 1년 뒤에도 67%가 담배에 다시 손을 대지 않았다. 단 한 차례 LSD 투약만으로도 6개월까지 금주 효과가 지속됐다. 결론적으로 세로토닌 수용체 1에 작용하는 SSRI 약물 외에 세로토닌 수용체 2에 작용하는 환각제로 우울증 치료를 할 수 있다. 세로토닌 수용체 1, 2는 성격이 서로 다른 수용체이다. 세로토닌 약물은 우울증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통증을 개선시키는 걸까? 세로토닌 수용체가 통증과 불안을 일으키는 중요 경로와 일치합니다. 통증 전달 경로를 들여다보면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이 다 관련된다. 그래서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 두 개를 다 치료하는 신발타가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것이다.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비교, 트립토판, 세로토닌, 타이로신, 도파민과 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은 장에서 생성, 도파민 뇌에서 생성. 세로토닌은 불안을 없애고 안정화, 도파민은 쾌락을 주고, 세로토닌은 우울증을 치료, 도파민은 우울증과 그다지 상관이 없음. 세로토닌은 수면 장애와 연관이 돼 있고 도파민은 각성 상태. 소변에서 도파민, 아드레날린, 세로토닌 확인이 가능합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 불명 통증 환자들 세로토닌 농도가 낮았다. 유전자 문제로 세로토닌을 만드는 효소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인보다 세로토닌이 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울증, 통증이 느껴지는 겁니다. 세로토닌은 중추신경계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로, 말초에서는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다. 세로토닌은 다단계의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되는데 트립토판 하이드록실라제라는 효소에 의해 세로토닌이 합성된다. TPH1 유전자는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 가장 많이 발현되고 말초 혈액에 대부분 존재하는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데 관여하는 반면 TPH2 유전자는 뇌간의 세로토닌성 뉴런에만 발현하며 뇌에서 세로토닌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로토닌은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뇌와 말초에 있는 세로토닌은 각각 다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닌 이런 약물들이 존재합니다. 사망계 항우울제, 세로토닌 흡수 억제,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흡수 억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흡수 억제, 모노아민 분해 효소 억제제, 마오 인히비터라고 합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 개에 다 작용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정리합니다. 세로토닌은 뇌가 아닌 장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90%가 장, 10%가 뇌에서 만들어진다.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섭취는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된다. 세로토닌을 만드는 장은 제2의 뇌이다. 엔테릭 너버스 시스템, 장신경계라고 불려진다. 뇌와 장은 미주신경을 통해서 연결된다. 세로토닌은 수면, 우울증, 통증에 관련된다. 세로토닌 수용체가 우리 몸속 여러 곳에 있으므로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구역질, 위장관, 생식기능. 세로토닌 수용체는 통증 신호 전달 주요 경로에 존재하고 있다. 세로토닌 외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도 통증 신호 경로에 관련된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을 모노아민이라고 한다. 마오 이니비터라는 약물은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세로토닌 세 가지 모두의 흡수를 억제한다. 세로토닌 수용체는 1, 2가 있다. 수용체 1은 변형계의 존재, SSRI 약물에 반응한다. 수용체 2는 데네피질에 존재하며 LSD, 환각제에 반응한다.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흡수를 억제하는 신발타가 만성 통증에 많이 쓰인다. 원인 불명 통증 시 세로토닌 농도가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은 소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도파민, 세로토닌 농도가 많은 것이 좋다.
약물 외에 도수치료와 TMS, 경독의 자기자극술 치료를 하는 것은 도파민, 세로토닌을 높이기 위해서다. 에필로그. 만성 통증은 뇌를 변화시켜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듭니다. 만성 통증 환자들을 만나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부정적 생각에서 탈피하기를 바랍니다.